자, 고유 변형률법 제 5강입니다. 앞서 제 4강에서 고유 변형률의 산정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는 구속도에 따르는 고유 변형률의 관계를 정립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5번째 고유 변형률법 강좌에서는 이 고유 변형률 산정 방법에 보다 이제 그 향후에 진보된 형태의 그 고유 변형률 산정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온도 구배를 적용한 고유 변형률의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이 그 마찬가지로 한 논문의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조선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죠. 여기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의 그 연구자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퍼스트 어서 이름이 김태준 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이 고유 변형률 산정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최근에 소개된 내용이 이 논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정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일본에서 나온 제4강에서 소개한 논문에서 3차원 해석 모델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리드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각 이 방향별 구속도에 따라서 이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차트를 만들어서 구속도와 최고 도달 온도를 알게 되면은 알 수 있다는 모델이 2010년도에 이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고유 변형률을 구했다라는 내용을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해하는데 이 전편 고유 변형률법 제4강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크게 변화는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마지막 4강의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 이 최고 도달 온도는 이 열 전달 해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도는 어떻게 얻어내는가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0년도에 발표된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 단위 하중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고유 변형률을, 그러니까 구속도를 구한다. 그래서 이 구속도와 최고 도달 온도를 알게 되면은 이 인히어런트 차트로부터, 인히어런트 스트레인 차트로부터 스트레인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유닛 로드 메소드라는 단위 하중법이라는 이 개념은 구속도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상온 상태에서 탄석 해석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온 상태에서의 탄성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용접부를 대변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온 모델이, 이 개선 모델이 바로 이 지금 2015년도 김태준 박사가 제안한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개념으로 그 구속도를 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서는 구속도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그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속도가 필요 없이 모델 자체에서 구속도가 고려된 고유 변형률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중심부에 이런 모델이 있고, 이거 그 하나의 솔리드 엘리먼트가 있고, 주변의 엘리먼트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되고, 그 구속에 따라서 우리 해석 모델의 요 솔리드의 그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를 고정시켰을 때 이 여기는 이제 x 방향, y 방향이라고 그랬을 때 이 여기를 고정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y 방향으로의 그 변형률을 변형률에 대해서 이 저항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쪽 노드가 되겠고, 이 x 방향에 대한 변형률에 대해서 이쪽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할 때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 양단의 상하의 그 엘리먼트에 의해서 구속을 한다는 개념이고, 이것을 실제 온도까지 올렸다가 내림으로 인해서 소성 변형률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산출해낸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 대변하지 않겠느냐, 용접부를 잘 대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개선된 모델의 제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그렇다면 온도에 따라서 고유 변형률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앞서 전 사람의 모델인 2010년도 모델에서는 탄성 해석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 탄성 해석법을 주변에 이런 구속 모델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일부 하나의 작은 엘리먼트를 두고 요 엘리먼트만을 탄성 범위 내에서 팽창시키고 수축을 시켰을 때에 그 탄성 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형률 값,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변의 그 변형률 값이 되겠고,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그 변형률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구속도를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 주변의 온도가 이 전체가 20도일 때 요 0.5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300도, 600도, 800도, 1200도 내려감에 따라서 구속도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변 온도가 균일한 상태에 있어서의 구속도는 해당 온도에서 이런 값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주변이 같은 온도 상으로다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등방성 구속이 됩니다. 3차원적으로는. 그럼 등방성 구속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잔류 소성 변형률을 생성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하슨스 레이셔가 0.5가 되는 그런 등방성 구속의 특징을 적용하다 보면은 잔류 소성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온도, 균일한 주변의 온도 분포로 구한 것은 이걸 실제적인 구속이라고 우리가 용접부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도 구배가 필요하다. 온도 구배가 있게 되면은 이게 등방성 구속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좀 더 용접부를 대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속도가 이 등방성 구속은 실제 적용이 곤란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온도 구배를 고려한 이 고유 변형률을 구하기 위한 모델은 이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주변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어떤 한 엘리먼트는 100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냉각이 되는데 이게 최고 도달온대요. 주변에 이렇게 온도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경우 이거 x 방향, 여기가 이제 높이 방향 z 방향이라고 했는데 x 방향의 온도 그레디언트는 1200도, 1000도, 800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0.8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 구배가 1000분의 델타 t가 500이기 때문에 z 방향으로의 온도 구배는 0.5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구배가 온도 구배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엘리먼트의 소성 변형률을 추출해내면은 바로 이것이 고유 변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해서 Z 방향 온도 그레디언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이 X 방향, 여기 Z 방향 온도 구배에 따라서 이 구배에 따라서 고유 변형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이 두 온도 구배의 차이가 클수록 이쪽에 그러니까 X 방향 그레디언트의 온도 그레디언트 값이 크고 지금 그레디언트 1이라는 것은 이제 균일하다는 걸 뜻해요. 균일한 상태에서 Z 방향의 온도 그레디언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압축 그 고유 변형률이 많이 생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값들이 지금 이니어런트 스트레인 값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0.06에 해당되는 값이 이 짙은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한 단면 TGX가 0.4인 단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요 그 TGZ가 그 0.4일 때 TGZ가 0.4일 때 TGX에 따라서 지금 고유 변형률이 생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TGX가 0.1에서부터 TGX가 1까지 내려옴에 따라서 고유 변형률들이 이렇게 생기는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접 방향을 y 방향으로 놓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온도 그레디언트 값만 알아내면은 해당되는 엘리먼트에 있어서의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시 이제 온도 분포를 통해서 온도 분포 값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찾아내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적극적인 그런 이 해석 모델을 고유 변형률 산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바로 고유 변형률을 이 차트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의 그런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FEM 해석을 합니다. 온도 분포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 그레디언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구하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 템퍼리처 그레디언트를 갖다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다 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레디언트에 따르는 그 고유 변형률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에 있어서 이것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해당되는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값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니어런트 스트레인 값을 산출하고 산출한 이 이니어런트 값을 이용해서 탄성 구조 해석을 통해 갖고
용접 부위의 그 잔류용력이나 그 변형을 해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그 앞서 설명드렸던 구속도에 따르는 그런 그 해석 모델, 구속도에 따르는 고유 변형률 모델. 예. 그래서 구속도를 구하고 이 구속도를 통해서 고유 변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그 구속도를 구하는 것 자체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이냐를 이 모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구배를 알게 되면은 이것을 고유 변형률을 찾을 수 있다라는 보다 좀 발전된 형태라고 여겨지는 이런 모델이 제시됐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만 구해진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잔류 응용 내지 잔류 변형, 용접 변형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케이스이고, 본 연구 결과는 그런 점에서 이 고유 변형률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유 변형률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번 강좌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